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쌤이 뭘 좀 할 거냐면 우리 이번 주 월요일에 와가지고요. 영상 들으면서 문법 백업을 좀 했었고 그리고 쌤이 몇 조까지 과제를 좀 해서 와주세요 하고 우리 오늘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 나가는 문법 테마가 관계사였어. 그리고 접속사였거든. 근데 이 관계사와 접속사는 말이야. 고등 영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몇 프로? 20%. 좀 더 몇 프로일까? 2배 업 시켜봐. 40%. 요 정도까지는 거의 차지를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것만 잘 넘어가면요.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약간 단순 암기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이런 문법 문제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늘 나는 이걸 조금 더 깊게 잡고 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얘를 다 끝내고 갔으면 좋겠고 과제가 안 된 게 있으면 여기까지는 같이 완주를 시켜놓고 다음 걸 넘어가야 선생님 스스로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방식은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킬게. 추워하는 친구들 보여서. 오늘은 쌤이랑 같이 여기 안에서 내가 영상으로 못 다뤘던 게 있어요. 그거 한 번만 추가로 같이 개념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채린이랑 그 다음에 하연이가 과제를 다 해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 위주로 질문 한번 받을 거예요. 은서도 질문 받을 거고 친구들이 질문해 준 걸 같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까지 단체 수업은 거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분량이 끝나고 난 후에는 각자 어느 부분을 더 풀거나 못한 것을 풀면서 쌤이랑 계속 1대1로 질문 받으며 커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취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센셜 교재에서는 61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자, 쌤이랑은 같이 필기까지 좀 들어가겠습니다. 61쪽 펴주시고 쌤이랑은 필기를 할 건데 자, 61쪽에서 몇 번이라고 쓸 거냐면 페이지 61쪽에서요. 10번. 노트에다 똑같이 적어. 자, 10번. 13번, 15번의 출제 의도 이렇게 적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내가 왜 잡으려고 하냐면 지금 질문을 받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10번 문제 잠깐 봐봐. 10번 문제 봐봐요. 자, 보면 쌤 지금 얘는 밑줄이 어디에 쳐져 있습니까? 대답. when에 쳐져 있어요. 근데 when 바로 앞에 뭐가 있어? during이 있지. 그럼 얘들아 during은 대표적인 무슨 사로 봐야 돼? 전치사예요. 그치? 그럼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릴 것 같아. 왜냐면 전치사 뒤에는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정관대. 그치? 그러면 when이 아니라 which 같은 걸로 고쳐야 돼 해서 보통 x 이렇게 쓰는데 얘 정답은 5였거든요. 취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13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래요. 자, 그럼 이 세 문제 안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출제 의도가 있어서 얘를 오늘 분석하고 갈 거거든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노트 필기 넘어옵니다. 자, 넘어와서 자, 얘네들의 숨어있는 출제 의도가 바로 뭐였냐면요. 관계사의 생략. 자, 이게 출제 의도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배우는 게 이거지. 관계사의 생략. 그럼 관계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뭐 있고 뭐 있지? 관계 대명사 있고 관계 뭐 있지? 부사 있잖아. 그래서 1번 관계 대명사의 생략을 볼 거고요. 쓸 거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옆에다가 방가로 2번 관계 부사의 생략까지 한번 볼 겁니다. 관계대명사 생략은 내가 그 구문 수업할 때도 잡았던 거라 자, 바로 한번 가보면 관계대명사 생략 동그라미 1번. 자, 혼자 나와서 생략될 수 있는 애가 있었어. 걔가 이름이 뭐였지? 관계대명사인데 얘 혼자만 나와도 생략이 가능해. 그게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이제 용법이 너무 많잖아요. 목관대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 혼자서 생략할 수 있고요.
다음에 2번까지 가볼게요. 이거 말고요.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나와야지만 생략이 가능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비동사 무슨 격관대? 주격 관계 대명사. 그쵸? 그럼 써볼게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도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플러스 뒤에 무슨 동사가 반드시 붙어야? 비동사가 반드시 붙어야 얘네 둘을 묶어서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가 있었어. 묶어서. 좋다. 자, 얘네들이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면 오늘 이 10번, 13번, 15번 문제에는 관계부사의 생략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관계부사는 쌤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한번 적어볼게. 자, 앞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일반적 선행사라는 말을 달아볼게. 일반적 선행사. 얘도 했던 개념이다. 얘들아, 일반적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한건희 NC가 일반적이야? 장안동이 일반적이야? 장안동. 장안동이 일반적이야? 동대문구가 일반적이야? 동대문구가 일반적이야? 장소가 일반적이야? 장소가 일반적이지. 그래, 이것처럼 일반적인 선행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면 2026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the time, 시간. 그거 어느 시간인지 알아, 몰라? 몰라. 이걸 무슨 선행사라고 불러? 일반적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어디 장안동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the place, 거기. 그럼 얘도 어딘지 모르죠? 또 the reason, 어떤 이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유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네요. 하나 더, the way, 어떤 방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방법 얘기하고 끝나. 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대답하는 거야. 영어에서는 무슨 선행사라고 해? 적 선행사. 그쵸? 자, 그럼 어찌됐든 이런 선행사도요, 뒤에 뭐를 붙일 수는 있습니까? 관계부사부터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관계부사 나오면 뒷문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거 우리 많이 배웠죠. 자, 이런 모양. 그러면 관계부사가 생략될 때는요, 앞에 무슨 선행사가 쓰인 경우예요? 일반적 선행사가 쓰인 경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 선행사가 쓰였을 때는요, 옆으로 빼서 씁니다. 선행사와 관계부사 중, 선행사와 관계부사 중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내가 둘 다 생략할 수 있어? 하나만 생략이 가능해. 하나만 생략이야. 즉, the time을 생략할지 when을 생략할지 하나만. the place 생략할지 뭐 생략할지 where 생략할지, the reason 생략할지 뭐 생략할지 why 생략할지, the way 생략할지 뭐 생략할지 how 생략할지 둘 중 하나만.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걸 10번 문제 그대로 와봐. 그대로 와봐요. 쌤 10번 문제에서는요, during이라는 건 전치사예요. 그럼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구, 전명구. 그럼 이제 써봐. during과 when 사이에는 일반적 선행사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the time이 생략된 거야. 맞아. 그럼 during the time 이라는 전명구는 성립했고요. 뒤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는 누구 꾸며주는 거야? the time을 꾸며줄 거야.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13번 문제도 봐봐. 자, 13번 문제도 밑줄 친 거는 which였거든요. 근데 이 which를 뭐로 고쳐야 정답이에요? when으로 고쳐야 정답이에요. 자, 왜 그런가 계속 말해봐. 앞에 대시 주어야. was는 몇 형식 동사지? 비동사니까 2형식 동사. 그럼 뒤에 뭐 붙어야 돼? 주격, 보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도요, was랑 which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더 time이 생략된 거예요. 맞아. 그리고 which 대신에 뭘 쓰는 게 맞아? when. 그럼 해석해보면 that, 그건 was the time 피에르 블라블라 published, 피에르 블라블라가 만들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또 가보자. 15번 문제도 내려와 보시면
앞에는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지만 which가 답이 아니라 뭐로 고쳐요? where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from과 where 사이에는 또 뭐가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the place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그대로 번역해보면 그것들이 잃어버렸던 장소에서부터 앞에 계속 가 3,000km가 떨어져 있는 캐나다의 블라블라 근처의 비치에 landfall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야. 자,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보자. 쌤, 저 이해돼요? 이해돼요? 굿자. 자, 그래서 요거 질문 진짜 많이 나왔던 거라 쌤이 관계부사 생략까지 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들어갈게. 쌤이 월요일 영상에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 했냐면, 얘들아, 전치사 vs 접속사.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왔나? 나죠? 그죠? 자, 전치사 접속사는요, 해석으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뒤에 뭐가 붙냐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뒤에 뭐가 붙냐, 그죠? 자,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 명사만 나와야 되고, 접속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것만 쌤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얘들아 사실 접속사는 배워야 될 게 조금 많아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오늘 접속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끝났어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는 거라 꺽쇠로 제목처럼 표기를 할 거고요. 접속사 정리라고 잡겠습니다.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쌤이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깔고 갈 건데, 자네들 이 말 들어봤나? 주절이란 말 들어봤나? 주절? 뭐지 주절은? 주체 혹은 주인이 되는 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주절의 반대말은 어떤 게 있지? 주절이 있으면 땡땡절도 반대말로 있었는데 뭘까? 뭘까? 부사절?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여야 돼. 약간 주절에 종속되는 절이라고 해. 그래서 그게 무슨 절이야? 종속절.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이게 옛날에 구영어긴 한데 그래도 이 개념을 쓰는 게 가장 이해가 쉽거든. 자, 그럼 쌤이 여기다 적어볼 테니까 따라와봐.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장.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절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문장의 주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얘는 힘이 셀까 안 셀까? 세요. 그러다 보니 주절은요, 별도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접속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절만 딱 들어가도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요즘 우리가 막 어렵게 느껴지는 게 문장이 짧아요. 문장이 갈수록 길어져요. 갈수록 길어져. 그러면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주절은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보는 문장들은 막 길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뒤에 블라블라블라라고 하는 뭐가 계속 붙어 들어가는 거야? 종속절이라는 게 계속 붙어 들어가는 거야. 다만 이 종속절은 힘이 셀까 약할까? 약해. 그래서 얘랑 주절을 붙여주는 다른 뭔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종속절을 쓰려면 반드시 머리 부분에다가 누구를 붙여야지만 연결이 가능해? 접속사를 붙이고 들어가야지만 연결이 가능해졌던 거야. 이 말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맞죠? 그럼 쌤, 이제부터 제가 할 건 뭐냐면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절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 따라하자, 무슨 절? 종속절. 그리고 이 종속절은요, 쌤이 색깔 하나만 더 쓸게요. 이 종속절은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종속절이 무슨 역할을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한 번 더 적을게요. 접속사에 따라 종속절의 역할이 결정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 그래,
우리 지금 막 배웠던 되게 플레인한 거 생각하면 that이 있어. 그치? 그럼 얘들아, that 용법 정리가 월요일 영상에 있었어요. 자, that은 무슨 용법이 있었는지 복습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 앞에 선행사가 있네요. 그럼 그 that은 뭐가 되는 거지? 들어와. 그 that은 뭐가 되는 거지? 관계대명사 that만 봐요. 자스페 들어와. 밖에서 보는 거 인정 불가. 갖고 들어와서 다시. 자, 그럼 걔가 관계대명사 that이죠. 또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요. 뒷문장이 완전해요. 그럼 걔는 이름이 뭐였지?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that이야. 그러니 그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여기 들어가면 종속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 애로 바뀌어? 명사 역할을 하는 애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쌤 우리가 공부가 편하려면 접속사가 뭔지를 외워놓으면 그 절이 무슨 절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와, 힘들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정리할 거예요. 큰 번호 1번. 색깔펜으로 해요. 지금부터 정리하는 접속사는 이 새끼가 들어가면 종속절은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를 거예요. 개념 이해되면 쉬우니까 조금만 더 반복할게. 쌤, 명사절 접속사란 무슨 말이냐면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그지? 그러면 이때는 요 덩어리 전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명사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될까? 자, 그러면 이런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외워놓으면 편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갑시다.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누구? that. 두 번째, that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what. 얘도 영상에서 했었죠? 또 뭐도 볼 거냐면 의문사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의문사. 하나 더. if 혹은 whether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절 접속사가 가능합니다. 됐지? 자, 한번 우리 말합시다. 우리 1번 지금 무슨 절 접속사 봐요? 그럼 얘네들 나오면 무조건 접속사 주어 동사 문장에서 무슨 역할? 명사 역할. 그럼 문장에서 명사 역할 한다는 건 세 가지 자리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야. 그게 뭐뭐뭐였어? 주목보. 그치. 이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 첫 번째 접속사 이름이 뭐예요? that. 두 번째 what. 세 번째 의문사. 네 번째 if 혹은 whether. 여기까지야. 그럼 모양까지 기억하자. 속도 괜찮아? 자, that은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뒷문장에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나와줘? 완전 불완전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어떻게 나와줘야 돼? 완전하게 나와야지. 배웠던 거 계속 끄집어내. 자, 일단 완전해야 돼. 또 들어가 볼게. what이 명사절 역할을 하려면 뒷문장에 어때야 된다 그랬지? 불완전해야 돼. 왜냐? 관계대명사에서 오는 거라 하나 이제 기억하자. 이때는 불완전해야 돼요. 되죠? 쌤, 의문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문사는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육하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씩 말하면서 써보자. 자, 누가 어떤 게 되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근데 얘들 이거 슬쩍 보면 쌤 잠깐만 when, where 이런 거 우리 무슨 부사로 알고 있지? 관계부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계부사의 이름이 아니야. 무슨 사야? 의문사야. 그렇기 때문에 뭐뭐하는 이라고 꾸미지 않을 거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의문형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의문사가 나와버리면요 뒤에 어순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의문사가 명사 역할을 하려면 약속한 어순이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써주자? 의, 주, 동을 써주자. 그래,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의, 주, 동을 써주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럼 우리 이 용어까지 알까? 의주동, 의주동, 의주동. 이거 무슨 의문문이라고 부르지? 간접 의문문. 나이스. 쌤, 그러면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은 무조건 어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의, 주, 동이어야 하고요.
그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무조건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 역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 자, 그럼 얘랑 똑같은 역할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더 갈게. 자, 의주동 간접 의문문 이해했죠? 근데 이거 말고 뭐도 가능하냐면 얘들아, 똑같이 의문사를 써줄 건데 뒤에 주어 동사 너무 길게 안 쓰고 싶어서 뒤에다가 투부정사 붙이는 것도 가능해. 그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명사 역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거의 예를 아주 간단하게 들어볼게. 아씨, 나 모르겠어. 언제 가야 할지 나 모르겠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언제 가야 할지 나 모르겠어. I. 모르겠어. Don't know. 언제 갈지. When to go.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어. When to go.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가 무슨 역할? 명사 역할. 또 가볼래? 나 이해 못했어.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럼 어떻게 할까? I don't understand what. 이게 좀 어색해. 네가 무엇을 살지로 해볼까? 무엇을 살지? 그럼 어떻게 쓸까? What to bu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who 투부정사, when 투부정사, where 투부정사, what 투부정사, how 투부정사 이렇게 자주 나오고요. 다만 뭐는 쓰이지가 않냐면 의문사 투부정사로 쓸 때요. y는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y2는 없어요. 적어야지. 응, 됐지?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창피하게? 응. 잘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에는 if냐 whether이냐인데 난 여기가 좀 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립니다. 올릴게요. 자, if나 whether이라는 거 쌤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일부러 쓰는 거고요. 자, if, whether이 지금은 무슨 절 역할하는 거야, 여러분? 명사절 역할이야. 그럼 이때는 해석은 고정이야. 어떻게 해석되지? 뭐뭐? 인지 아닌지. 그렇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요, 명사절 접속사기 때문에요.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뒤에는 그냥 무슨 문장이 이어집니다. 완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요. 자, 그럼 쌤, 명사절 자리에는 if나 whether 둘 다 해석도 똑같고 뒷문장도 둘 다 어때? 완전. 그럼 마음대로 뭐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바꿔 써도 상관이 없어요. if 대신에 못 써도 되고요. whether 대신에 못 써도 돼요. if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여기 괜찮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주의해야 되는 거. 주의. if가 쓰일 수 없는 명사절 자리가 있어요. 자, 문법은 제발 이해를 해, 얘들아.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지 말고. if가 쓸 수 없는 자리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if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공부하기 전에 무슨 의미로 먼저 공부하지 않았어? 만약, 이 의미로 먼저 봤지. 그럼 만일 뭐뭐라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if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쵸? 그런데 그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if가 보통 문장의 중간에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시작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식의 문형 나오지 않아? if, 블라블라, 컴마.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 얘랑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if가 명사절일 때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첫 번째는 뭐였냐면 주어 자리에 if는 쓰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왜? 조건의 부사절이랑 모양이 너무 똑같아서 헷갈릴까 봐. 그럼 주어 자리에는 if를 쓸 수 없다면 누구밖에 안 되는 거네요? whether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가볼게. 여러분들 whether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랑 같이 쓰이냐면 or not 이란 표현이랑 좀 같이 자주 쓰여. 그래서 whether의 짝꿍이 or not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or not이 나온다면 이때는 if 말고 같이 쓰이는 짝꿍 whether만 쓰자. 그래서 or not 뒤에 or not이 나오면 if는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하나만 더 갈게. 됐죠?
자, 밑에다가 또 쓸 건데 한 번 더 주의라고 쓸게요. 주의. 야, 무슨 문제도 자주 나오냐면 얘들아, 똑같이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는 맞아. 근데 야, 명사절 접속사를 쓸 건데 이때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써야 돼?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 whether를 써야 돼? 이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뒷문장이 어떻다 그랬지 아까? 완전. 명사절 접속사 whether도 뒷문장 어떻다 그랬지? 완전. 그럼 이거는 뒷문장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때는 해석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 뭐로 판단하자? 해석으로 판단하자. that은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 선생님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건 뭘 나타내요? 이미 내용이 다 확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I know that. 난 알고 있어.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근데 whether이 나오면 해석이 뭐였지? 뭐뭐? 인지 아닌지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런 뉘앙스겠네.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어. Whether I love you or not.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아직 뭐 되지 않았어? 확정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 명사절 접속사일 때 that과 whether를 물어보면 뭐로 판단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해석의 차이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좋아 좋아. 오늘 많이 안 볼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본 게요. 1번 무슨 절 접속사 본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번호 2번 들어갑니다. 큰 번호 2번. 자, 얘는 간단하게만 적고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요. 이런 애들이 붙으면 절의 성격이 형용사 역할로 바뀝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고칠 건데 선생님 그러면 형용사절 접속사도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접속사가 나와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가 붙겠죠? 근데 지금은 요 네모 박스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얘들아 보통 형용사는 누구 꾸며줄 때 쓰는 애들이야? 명사 꾸며줄 때 쓰잖아. 그래서 이런 형용사가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거 모양 익숙한 거 본 거 같지 않아? 접속사 역할을 해주면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네? 조금 더 힌트 줄까?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명사한테 이름을 부여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자? 선행사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럼 쌤 이거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형용사절 접속사란 말은 어색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뭐가 생각나? 관계? 들어와. 빨리 들어와. 관계? 대명사. 또 관계? 부사.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네.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한다면 얼른 앉으세요. 노트 꺼내.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출발은 어디서부터 온 애고? 대답? 형용사절 접속사부터 온 애고요. 걔가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을 준 거야. 무슨 사라는 이름으로 관계사. 그리고 이 관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미 다 배운 상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끊을 거예요. 되죠? 자, 이제 라스트 팡. 오늘 이게 마지막. 채연아 앞에 놓친 거 쓰지 말고 지금부터만 먼저 적어. 자, 2번이 형용사절 접속사였어요. 자, 이번에 큰 번호 3번이에요. 큰 번호 3번. 자, 이번에는 명사도 나왔고 형용사절도 나왔고 그럼 마지막 하나가 뭘까? 부사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3번 부사절 접속사. 그럼 쌤 얘도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면 또 똑같이 반복.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자, 이때는 이 전체를 네모 박스 쳐서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괄호 열고요. 이 부사절을 뺐을 때 남은 문장은 이미 뭐한 상태일까? 얘는 부사밖에 안 되니까. 이미 완전할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는 쌤이 반가로 1번과 2번을 나눌 건데, 반가로 1번은 부사절 접속사가 자주 들어가는 위치가 좀 정해져 있어. 얘는 문장에 필요 없는 거다 보니까 보통 여기에다 넣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게 두 가지 경우를 기억을 해주면 되거든. 자, 이제부터는 부사절은 쌤이 쓰기 힘드니까 그냥 네모 박스로만 표현을 할게요. 네모 박스. 자, 문장의 시작에 부사절이 네모 박스로 들어가요? 그럼 이때는 맨 처음엔 부사 넣어줬어. 이건 필요한 거 아니야. 얘기해 주려고 뒤에 컴마를 찍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주어 동사라는 주절이 이어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을까?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뭐 앞에도 주어 동사, 뭐 뒤에도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부사절을 넣고 싶은 거야, 이렇게. 왜냐면 부사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 다만 이렇게 중간에 넣을 때는 좀 구문 분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앞에도 못 찍어주고 컴마, 뒤에도 못 찍어줘 컴마. 그래서 쌤이 맨날 구문 수업할 때 했던 얘기잖아. 컴마 두 개 있으면 묶어라. 묶어서 빼버려라.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죠? 자, 자주 나오는 위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더 들어갑니다. 자, 위치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부사절은 어떤 종류가 있지? 얘까지 기억해주면 완벽해. 다만 부사절은 다른 절들보다 종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해석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럼 쌤 따라서 해석을 한번 적어보자. 현아 머리 먹지 말고. 자, 동글뱅이 1번이야. 반가로 2번 종류의 1번인 거야. 뭐 나오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2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3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4번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자, 라스트 팡 5번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양태 했는데 남선이 명태 막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양태. 되죠? 자, 이거는 용어만 익숙해지면 되거든. 자, 지금 우리 무슨 접속사 보고 있어? 그리고 무슨 의미 나타낸대? 그럼 붙여. 뭐를 나타내는? 무슨 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또? 무슨 아카펠라 같아. 또?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이거 안 하면 남친 졸라 못생기나 만난다. 자, 4번 누구? 갑자기 세졌어. 양보를 나타내는 뭐? 부사절 접속사. 자, 5번 뭐야?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럼 금세 얘가 뭐가 있냐까지 들어가 보면 너무 간단해. 시간? 그럼 얘를 이거 생각해볼까?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시간의 의미는 어떤 게 있죠? 와요. 또 가볼까? 야, 뭐뭐 하는 동안에 짧은 거 하나 더 있는데 A로 시작하는 거. as. 또 가볼까? 뭐뭐 이후로? 이건 어떻게 쓰지? 뭐뭐 이후로?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를 쓸 때는 전치사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거 말고 뭐 있을까? 뭐뭐 후에. after. 뭐뭐 이전에. before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시 한번 뭘 나타내는? 무슨 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가보자. 이번에는 뭘 나타낸대요? 이유야. 그럼 예상되는 거 말해봐. 뭐뭐 때문에 일 테니까. because. 쌤 그럼 여기서 because of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ecause of는 뭐니까? 전치사니까 안 될 거고요. 또 뭐 있지? because 말고 뭐뭐 때문에? since. 그치. 접속사 since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쌤이 알려줄게요. as는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속사 as는 의미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지 이유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맥락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조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조건을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거는 거야. 야, 너 만약에 내신 1등급 나오면 엄마가 이거 사줄게. 맨날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뜻이 뭐예요? 만일 뭐뭐라면 이걸 영어에서 뭐라고 불러? 조건의 의미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한테 익숙한 거 뭐 나와야 돼? if 먼저 나와야 되지. 그 얘들아, if 말고요. if not을 하나로 줄이면 뭐더라? 그렇지, unless. 그것도 여기서 속하는 거야. 난 고등부 나오는 거 하나 더 알려줄게. in case라는 단어도요. 나오면 접속사로 처리하세요. 만일 뭐뭐의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가볼게. 쌤, 양보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 게 양보일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양보거든요. 혹시나 좌석 양보 생각했다면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 써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예요. 자, 그럼 쌤, 이런 의미의 접속사는요, 사총사가 같이 몰려다닙니다. 불러봅시다. although, 그치? 또 짧은 거 먼저, although, though 먼저 가볼까? 근데 지금 슬쩍 들었을 때 despite나 in spite of만 한 친구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전치사입니다. 뭐가 아니고요? 접속사가 아니고요. 자, 그럼 although, though 또 뭐 나와요? even though 또 뭐 나오죠? even, if까지 가능하죠. 자, 얘네들 나오면 의미를 뭐라고 분류한다? 양보로 분류한다. 자, 라스트 팡, 양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는 모양 태자거든요. 그래서 양태는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를 양태의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이때도 as는 또 들어갑니다. 쓰임이 졸라 많네요. 접속사 as는요, 뭘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 뭘 나타내기도 하고, 이유, 뭘 나타내기도 해요, 양태. 그러니 그때 맞춰서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as를 조금 더 길게 쓰면 just as라는 것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우리가 다 보면 우리 에센셜의 목차 한 번만 펴주세요. 목차. 앞에 목차 있죠? 자, 목차를 펴주시면요. 여기서 파트 1은 우리가 이미 다 끝낸 파트예요. 근데 한 번만 봅시다. 자, 유닛 1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 문장의 구조였어요. 유닛 2는 뭐였어요? 준동사였어요. 자, 이 부분이 영어에서 고등영어의 또 40% 차지야. 얘 40%, 그 다음 파트 2,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유닛 3 제목이 뭐야? 관계사. 자꾸 누가 딴 거 말해요? 자, 유닛 3 뭐예요? 관계사. 자, 유닛 4는 뭐예요? 관계사, 접속사와 전치사. 얘가 또 다른 40%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수치를 과하게 잡은 면이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할게요. 파트 1과 파트 2는요, 고등영어 전체에서 과반 이상입니다.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파트야.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개념을 다 끝낸 거야. 그래서 일부러 문제풀이를 완성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파트 3, 파트 4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랑 중복도 많이 되고요. 되게 간단한 개념들이라 좀 더 빠르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멈춰서요. 오늘 여러분들 교재가 각각 끝나야 하는 범위는요. 최소라고 얘기했어. 최소는 71조까지 끝나 있어야 돼. 완벽하게. 최소 71쪽. 그리고 빠른 친구들은 최대 75쪽까지 끝나 있어야 해요. 자, 기준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이 질문을 좀 먼저 받을게. 과제를 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질문할 거를 먼저 선별을 해놓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나 따라서 페이지를 좀 넘어와 봐요. 거꾸로 보자, 우리. 71쪽부터 펴봐. 71쪽.
네. 자, 71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말해. 몇 번이요? 이렇게. 71쪽. 아까 별표 친 거 은서 여기 있지 않았니, 별표? 그치. 지금 보고 있네. 자, 10번 또. 14번. 자, 또. 없으면 70쪽. 7번. 또. 없으면 앞으로 69쪽. 없으면 또 앞으로 67쪽. 자, 없으면 또 앞으로. 자, 65쪽. 11번. 또 64쪽. 없어요. 또 앞으로 넘어올게요. 앞으로 넘어와요. 61쪽. 질문할까? 61쪽. 16번. 60쪽. 넘어올게요. 자, 59쪽. 없어요. 자, 앞으로 쭉쭉 옵니다. 쭉쭉 와서 55쪽. 14번. 54쪽. 됐고. 52쪽. 없어요. 이 외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연이 질문 다 들어온 거 맞니? 하연이 질문 다 한 거 맞아? 여기까지야?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 질문 들어온 거 한 5, 6개 되는 것 같아. 쉬는 시간 가졌다가 과제 했든 못했든 맞았든 틀렸든 얘는 같이 듣기. 이해되지? 오케이. 자, 10분 쉬는 시간. 자, 얘들 문 좀 열어놓고 할게요. 이거 할 동안만. 자, 왼쪽에 보면은 쌤이 이렇게 질문 들어왔던 거 받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6문제. 넌 시험 봐, 계속. 보고 안 되면 나갔다 들어오면 돼. 계속 왔다 갔다. 자, 6문제만 쌤이 한번 풀어줄 텐데, 풀 때요. 그냥 듣고 있지만 마시고요. 쌤이 말하는 걸 다 쓰세요. 알겠죠? 내가 푸는 방식을 알면 아 저렇게 풀라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쌤이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써 이것들아 써. 알겠죠? 써. 옛날에 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 뭐지? 극한 직업인가?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본 적 있어? 극한 직업? 본 적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류승룡인가? 배우 이름이?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 아저씨 배우 있잖아요. 얼굴 보면 다 아는 그 아저씨가 마지막에 그 자기네들 멤버 2명이 서로 눈이 맞아서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나니까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쏴 이 새끼야 쏴 이러면서 죽어가거든요. 그쵸? 자, 우리도 쏴야 돼. 알겠지? 무조건 써야 돼. 그래야 머리 남어. 장은서는 지금 남일이야. 표정 보니까 써. 알겠지? 체리나 뭐하라고? 뭐하라고? 서정이 뭐하라고? 좋아. 서정이 너무 잘했어. 자, 55쪽 먼저 펴봐. 14번이야. 55쪽에 14번. 자, 선생님 얘는요. 맞는 문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컴마 뒤에 where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where는요. 계속 써. 자, 관계 부사 아닙니까? 그 where이 관계 부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뒷문장이 뭐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완전한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까 the correct answer가 주어 is 55쪽에 14번. 됐지? 자, correct answer가 주어 is recognize가 동사인데 괄호 열고 수동태야. 그러니까 수동태 동사는 뒤에 뭐가 더 필요하지 않고 이 자체로 뭐 한 겁니까? 완전하다고 봐야 돼요. 게다가 뒤에 나오는 rather than은요. 뭐로 취급해버리면 되냐? 전치사처럼 취급하십시오. 그럼 rather than 앞에서 괄호 열고요. record까지 그냥 괄호 닫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 그러니까 where 돼 안 돼? 돼. 이렇게만 풀면 돼. 괜찮지? 간단해요. 좋아. 자, 55쪽 14번 풀어냈고요. 넘어갑니다. 61쪽입니다. 헤매지 말고 제보고 쫓아오면 돼요. 자, 61쪽에 1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 자, 쌤 16번은요. 지금 by which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우선 뒷문장이 어떠해야 합니까? 완전해야 하고요. 두 번째, 전치사의 의미가 해석상 적절해야 될 겁니다.
됐지? 그럼 거기 맞춰서 일단 뒷문장 먼저 보자. by which 뒤에 보니까 biological evolution, 얘가 주어예요. 생물학적 진화. 그리고 뒤에 나오는 functions가 일형식 동사입니다. 작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쌤 여기서 일단 뒷문장은 완전하니까 얘는 하나 괜찮고요. 그럼 앞에 전치사 by가 해석상 괜찮은지 봐야 돼. 그럼 얘들아 전관대 해석할 때 쌤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 앞에 뭐를? 선행사를 어디에 넣어라? 관대 자리에 넣어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럼 그대로 문장을 다시 봐. 앞에 나오는 the process of selection에다가 물결. 자, 얘가 앞에 나오는 무슨 사겠어요? 선행사일 겁니다. 소연이 찾았니? 그러면 이 선행사를 어디 자리에 넣어? which 자리에 넣으라 이 말이야. 그럼 번역이 괜찮은가 봐봐. 그 선택의 과정에 by, 의해서 생물학적 진화가 작동합니다. 자, 해석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네요. 그럼 이대로 동글. 괜찮지? 벌써 두 문제 클리어했습니다. 65쪽에 11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65쪽에 11번은 밑줄이 어디에 쳐져 있습니까? what이죠. 65쪽 11번. 그쵸? 자, 밑줄이 뭐에 쳐져 있습니까? what에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 what인데 앞에 of라는 전치사가 붙어. 그러면 전치사 뒤니까 뭐가 필요한 자리야? 명사가 필요한 자리네. 그럼 what이 명사 역할을 하려면 뒷문장이 어때야 되네? 불완전해야 되네. 자, 그럼 틀렸던 친구들 이렇게 풀었을걸? 뒤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근데 뒤에 로버트 파일이 주어, first cold가 동사, extinction of experience 얘가 목적 아닌가? 그럼 뒷문장 완전한데 에이 what 아니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 맞죠? 그럼 이때는 동그라미 별표 치는 게 cold입니다. cold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자, 그리고 밑에다 쓰세요. 자, cold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콜은 문장 성분이 자 먼저 콜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계속 적어. 뒤에 뭐 나와? 목적격 보어. 콜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와요. 게다가 콜은 뜻이 뭐야? 부르다지. 그럼 부를 때 얘들아 그냥 오야 오야 이렇게 부르겠어? 체리나 부르겠어? 체리나 이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무조건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쌤 봐봐. 콜이 나오면요. 뒤에 명사가 목적어도 명사, 목적격 보어도 뭐가 들어가? 명사. 그럼 콜 뒤에는 명사가 몇 개 있어야 되네 원래? 2개 있어야 되는 거네. 이해되지? 근데 지금 문장 봐봐. 지금은 따옴표로 갇혀있는 명사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뒤가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구나. 이해되지? 그래서 what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들어온 거 해소했고요. 마지막 세 문제만 더 봅시다. 71쪽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서 쌤이 처음부터 좀 풀어봐 줄게. 봐봐. 70쪽 7번이야. 다 따라왔으면 끄덕해줘. 보여줘. 끄덕. 오케이. 잠깐 가보자. 쌤 앞에 위키피디아가 주어고요. was considered가 동사입니다. 다만 considered도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붙는 어쪽그는 목적격 보어로 봐주세요. 자, 그리고 뒤에 when it started는 부사절로 뺍니다. 계속 표기하라는 얘기야. 이걸 쌤이 문제 풀 때 하는 거거든. 다음 however는 부사라서 빼버릴 거고요. it이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자, is는 이형식 동사라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주격 보어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주격 보어의 형용사입니다. 다시 it is much more 뒤에 뭐 나와? comprehensive. 쌤 얘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종합적인, 포괄적인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이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 자, 이때 it is 뒤에 나오는 so에다가 동그라미 빗금을 쳐봐. 그리고 선지로 출제된 that에다가 동그라미 빗금을 쳐봐. 쌤 그럼 얘 이런 식의 모양이 보이네요. 앞에는 so가 있고 뒤에는 that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comprehensive라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형용사. 그럼 이거 무슨 구문이야? so that 구문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추가. so that 구문일 때 that은요. 무슨 절이다 라고 쌤이 영상에서 얘기했었어요. 이거 무슨 절인지 기억나는 사람? that의 용법 정리에서 명사절 접속사 받고 관계대명사 받고 땡땡절 접속사로도 that이 있었어. 그거 뭘까? 부사절 접속사 that일 때 so that 구문이 쓰이는 거야. 그거지? 응. 그러면 얘는 그냥 부사절이니까 뒷문장은 어떻게 써? 이 that 뒤는 완전해야 될 거야. 얘까지 확인하자 이 말이야. 그럼 쌤 지금 that 뒤를 봤을 때요. it이 주어죠. 그 다음 앞에 is, now widely considered까지를 동사로 봅시다. 그리고 원부터 문장 끝까지는요. 목적격 보어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꽤 어려웠던 문장이야. 자, 지금 무슨 구문 사용된 거야? so that 구문 사용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앞에 뭐가 나오면 so가 나오면 뒤에 뭐 있나 확인, that이 있나 확인 이러면은 함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잘오고 있습니다. 가자. 자, 10번 문제 보면 자, 얘는 A를 뭐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지? what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얘도 문장 출발부터 보세요. behavioral economist가 주어. 그리고 그 뒤에 가로 짝대기 나오지. 이거는 영어에서 하이픈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픈은 그냥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 즉. 그럼 앞에 걸 풀어주는 거네요. 그래서 가로 짝대기 앞에서 괄호를 열어요. 괄호. 그리고 이 가로 짝대기가 어디까지 끝나나 먼저 보세요. 어디까지 끝납니까? have 앞까지 끝나죠. 괄호로 묶으세요. 다음 문장 넘어가면 그치 가로 짝대기 또 보일 거야. have까지 괄호로 묶어. 그럼 얘들아 일단 괄호로 묶은 거 빼면 이 문장의 주어는 economist야. 맞지? 그리고 얘에 이어지는 동사가 누가 되는 거야? have shown이 동사인 거야. 자, 그럼 일단 주어 동사는 찾았어. 근데 A는 그 사이에 있었거든. 이제 짝대기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짝대기 안에 The economist 경제학자래. 그리고 who 앞에서 또 괄호 열어야 되겠다. 그럼 이 who가 누구 꾸며줘야 돼? economist 꾸며줄 거 아니야. 근데 쌤 who 뒤에 보니까요. study라는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와요. 그럼 이때 who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일 거고 study는 동사로 썼을 때 공부하다 말고 좀 고급스럽게 갑시다. 뭐하다? 연구하다. 다만 뭐뭐를 연구하다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럼 쌤 지금 A로 들어가는 that 자리는요.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무슨 절 자리예요? 명사절 자리예요. 이해되나요? 채연이 돼? 자, 그럼 명사절 자리일 때 that이 들어가려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 그치? 근데 뒤를 보니까 people이 주어, do가 동사. do는 뭐뭐를 하다인데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거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 명사 자리인데 뒤에 이끄는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이땐 that 말고 뭘 써야 돼? what.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괜찮나? 10번 클리어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팡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문제 뭐였죠? 14번이었죠? 자, 14번에도요. A가 that이 아니라 정답을 뭐로 고쳐야 돼요? what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아예 시작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바로 따라와요. 자, it에다가 동글. 그리고 it is impossible 뒤에 나오는 to guess에다가 동글. 그래, 얘 두 개만 보면 이거 무슨 구문인 거 확인되네? 가주어, 진주어 확인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더 볼게요. to guess는 guess의 뜻이 뭐지? 뭐뭐를 추측하다.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되지? 뭐뭐를 목적어. 그럼 guess 뒤에 전명구 먼저 뺄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서 뺄까? from부터 bodies까지 뺄게. 자, 그러면 to guess 바로 뒤에는 that이 이어지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 that은 지금 명사가 필요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that이니까 얘도 이름이 뭐가 돼야 돼? 명사절, 접속사, that이야. 그치? 그럼 뒷문장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럼 뒤에 봐봐. that 뒤에 bird 주어, make 동사, nest 목적어. 자, 완전 불완전? 완전. 근데 and에다가 세모. sometimes는 괄호로 빼 부사잖아. 그리고 또다시 뒤에 animals 주어, behave 동사.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리고 뒤에 in a way 전명구니까 괄호. 그리고 quite 앞에서 괄호 여세요. 얘는 앞에 way 꾸며주러 들어간 형용사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나오는 부분은 이거네요. contrary to 뒤에 대시 나오는데 이때 to에다 동그라미 별표. 자, 이때 to는요. 뭐뭐에 contrary 반대되는 이렇게 해석돼. 그럼 뭐뭐에 이렇게 해석되는 to는 투부정사 to였나? 전치사 to였나? 전치사 to죠. 그럼 이 to는 전치사 to니까 A 자리는 전치사 뒤에 무슨 자리가 돼야 돼? 명사 자리 돼야 돼. 그럼 대시 들어가려면 뒷문장이 어때야 하는데? 완전. 어이! 대시 들어가려면 명사절 접속사니까 뒤가 어때? 완전. 근데 지금 대 뒤에 뭐가 바로 나와? 동사. 그럼 뭐가 없는 불완전? 주어가 없는 불완전. 그러니 대세 뭐로 고쳐야 돼? what. 되지? 잘했어. 자, 그러면 오늘 단체로 진행하는 형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현재 시간이 8시 52분입니다.